안녕하세요. 발음교정연구회의 아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발음교정연구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분석해 볼 발음은 이 raise, 요 단어의 발음이 되겠습니다. 사전을 찾아보면 높이다, 올리다, 뭐 기르다, 뭐 이런 뜻이 있죠. 뜻은 이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레이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. 포커 치시는 분들. 어떻게 봐도 이거는 이쪽이랑 가깝죠. 그죠? 경주. 아주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. 제가 포커는 뭐 지금도 안 치지만 어렸을 때도 별로 안 쳤었거든요. 어렸을 때 주로 고수도, 군대 가기 전까지 뭐 동네 형들이랑 고수도는 쳤는데 포커는 거의 쳤던 기억이 없습니다. 그 9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포커가 유행을 안 했던 건지 어쨌든 포커를 안 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포커를 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좀 껴봤는데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. 고수톱은 뭐 그래도 밤새고 칠 수가 있는데 돈을 이렇게 뭐 왕창 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올인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냥 뭐 한 30분 치다가도 다 털릴 수 있는 거니까. 뭐 모르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별로 뭐랄까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 뭐 이런 거가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아서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많이 안 했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. 사람들이 다 레이스 그러는데 레이스 뭐 천에 천 받고 더 뭐저 2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때 물어봤으면 되는데 왠지 또 다 아는 뭐 센 척하려고 그런 건지 물어보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혼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베팅하는 액수를 놓고 상대방이랑 어떤 경주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주를 하는 뭐 그런 의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혼자서. 근데 뭐 다른 용어들까지 전부 다 영어로 쓰고 뭐 그랬으면은 뭐 하나하나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조사를 해보든지 그랬을 텐데 뭐 인터넷이야 있긴 있었지만 모뎀 쓰던 시절이고 전화 모뎀 쓰던 시절이고 스마트폰 같은 건 당연히 없었으니까 뭐 검색 같은 거 안 하죠. 그냥 옆에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그리고 많이 치지도 않았으니까 열심히 쳤으면은 나중에 이게 그 뜻이구나 이런 걸 알았을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서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계속 이게 이 경주의 의미다. 이 레이스라고 계속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는 뭐 ESPN 같은 그런 채널에서 이 포커 시합을 중계를 해주니까 그때 이게 레이즈였구나. 레이스가 아니라 레이즈였구나. 이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? 저는 한글화 과정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글화를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한글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한글화를 한 소스가 철자라는 거죠. 스펠링. 이 raise라는 단어의 소리가 아니라 철자를 가지고 한글화를 하니까 레이스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. 이 S가 영어 안에서는 소리가 하나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다 시옷으로 바꿔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소리를 확인을 안 하고 이 스펠링을 그대로 그냥 일로 옮겨버리니까 레이스가 되는 거죠. 레이스. 이거를 라세라고 안 한 게 다행인 거지.
만약에 소리를 가지고 했다면 한글이 그걸 표현을 못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.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 레이즈. 조금 더 비슷하게 하려면 레이즈. 이건 진짜 비슷하죠. 레이즈. 물론 이 발음 기호를 적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얘랑 얘는 달라요. 아무리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해도 이렇게 써서 읽으면 얘는 코리안인 거예요. 영어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는 영어의 발음 기호를 확인을 해서 그거대로 읽으면 된다. 한국어를 할 때는 상관없어요. 레이즈라고 하든 레이스라고 하든 그 뜻이 전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. 한국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미국식으로 읽고 영국식으로 읽고 이러는 거는 그것도 또 바보 같은 일이다.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원어민 발음으로 모든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가장 주된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이니까.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raise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방해가 되잖아, 의사소통에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레이스를 하고 하든 raise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raise라고 하든 뜻만 제대로 전달이 되면은 오케이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영어식으로 읽어주자. 말이 조금 많이 샜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해서 발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예전에 만든 다른 영상들에서 발음 기호 분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모음을 찾아서 모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나누는 거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모음이 두 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름절 단어라고 봐야죠. 이 음절이라는 게 강세랑 연관이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강세 표시가 없잖아요. 그다음에 좀 붙어 있기도 하고 이름절 단어로 보시는 게 맞다. 그래서 오늘은 강세기는 하지 않고 일단 자음과 관련돼서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요 자음이 두 개가 있죠. 제가 활용법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발음 기호를 딱 보셨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거.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에 한국어를 쓸 때도 그냥 쉽게 쓰는 그런 발음들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일단 한국어에 없는 우리가 평소에 한국말을 쓸 때 안 쓰는 그런 발음들이 뭐가 있나 이걸 좀 찾아봐야죠. 오늘은 지금 두 개 있는 게 전부 다 평소에 안 쓰는 그런 발음이죠. 이걸 좀 따로 이렇게 좀 적어보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읽으실 것 같아요? 또 R, Z, Z, Z 뭐 이렇게 읽으실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스펠링을 읽는 방법이니까 뭐 이거 그냥 제 방법인데 제가 쓰는 방법을 제한 삼아 알려드리면 저는 이런 걸 그냥 그 소리대로 그 소리를 읽고 뒤에다가 사운드란 말을 붙입니다. 예전에 만들었던 그 시즌 3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뭐 괜찮으시면
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.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소리가 연상이 돼줘야 분석하는데 시간도 줄어들고 좀 더 정확한 발음, 그리고 그 발음을 습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, 이거 R 사운드, Z 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, 요 경우에는 R 사운드, 얘는 Z 사운드, 요렇게 해보시면 어떨까,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제 그 발음 교정 연구의 영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장애물이라는 말이거든요. 발음 장애물 이라고 할 때도 있고, 대부분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자음은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 중에 뭐 혀라던가 이빨이라던가 이런 입안의 구강 구조물들에 의해서 변형된 소리라고 하거든요.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, 이거는 제가 어디서 옛날에 검색을 해보고 찾은 그런 결과니까 믿으셔도 되는데, 자음의 발음 기호들은 결국 장애물의 모양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 기호를 보면 혀가 이렇게 뒤로 말리는, 마치 이 혀 끝을 목구멍으로 밀어넣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을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, 그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뒤로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, 그러니까 혀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, 혀로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소리가 꺾여서 나오는 거죠. 나오다가 부딪혀서. 이거 Z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. Z가 그 시즌 3의 그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. 아마 이렇게 이빨이 있고 뭐 잇몸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, 혀로 이렇게 혀의 이 앞에 요 정도 부분을 이빨 뒤에, 여기 그 입천장 맨 앞쪽 그 부분에다가 대서 내는 소리, zzz, zzz, 이렇게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고, 그 뒤에 따라오는 모음을 붙여서 소리를 내주면, 그러면 발음 기호 분석이 끝난다.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사운드에다가 이, 뭐 한 번에 A라고 하던 그냥 E라고 하던, 어차피 나중에 다 붙일 거니까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. 하면 뭐 어떻게 돼요? 레 이렇게 되는 거죠. 레이.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일단 레이, 그다음에 이 사운드가 뭐예요? Z.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. raise. 여기 뒤에 모음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, 스펠링 상에는, 발음 기호 상에는 없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스펠링 상에 E로 낼 수 있는 발음들이 뭐 서너 가지가 있지만, 그 어떤 것도 내면 안 되겠죠. 특히나 거기다가 영어에는 없는 을을 갖다 붙여서 레이즈, 즈를 만들면 안 된다. 근데 raise 그러면 야, 의 소리가 들어가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, 입이 가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 소리가 들어갑니다. 자음의 음가를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의 소리가 들어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, 편안한 상태로 오 하면은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오,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요. 오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. 오로 바뀌잖아. 근데 아예 이빨도 이렇게 다 서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거의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상태에서
어떤 이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대부분 비슷한 소리가 날 거고.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입이 평상시에 다 이러고 다녀. 그러면 오 하고 지금 혀가 접혀서 안 되지만 그러면 뭐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잖아. 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. 를 모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. 모음을 갖다 붙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? 음절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럼 거기 강세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모나리자 이게 가능한 거는 모음이 이게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강세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. 미음에다 강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음절이 모음 기준으로 나눠지니까. 뭐 영어를 보면은 나중에 뭐 자음이 하나 더 붙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raised 그러면은 드가 또 붙잖아요 여기다가. 그럼 그 raised가 아니라는 거예요. raised 그러면 z를 그냥 그 장애물의 형태만 갖춘 상태에서 소리를 내서 붙여주면 되는 거지. 이거를 raised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raised 강세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정적으로 못 알아들어요. 강세를 쓰는 우리는 지금 한국말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거랑 모나리자라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. 다 모나리자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구분하는 데서는 그게 강세가 달라지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.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자주 써먹는 예인데 이 발음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발음 기호가. 카날도 아니고 일본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되나? 캬나르? 이것도 아니야. 다 canal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은 이 뒤에 강세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야 빨리 입력이 된다고.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단어는 canal 이렇게 넬의 강세가 온다라고 이미 이렇게 자리가 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 머릿속에 파져 있는 그 모양대로 갖다 던져줘야 한 방에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. canal 그러면 다른 뭔가를 찾는단 말이에요. 순간적으로. 물론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 canal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맞출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또 더군다나 거기다 성격까지 이상하게 지랄 맞은 놈 만나면 막 또 차별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무시하고 그럴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강세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별 의미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. 그걸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끝에 혼자 오는 그런 자음들 같은 경우는 을을 붙여도 안 되고 대충 안 하고 넘어가도 안 되는 장애물의 형태는 확실히 만들어주고 소리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. raise 길게 하면은 소리가 쭉 날 수 있게 ray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. raise 뒤에다 뭐 r을 붙이면 모음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. r 이렇게 표시되는 뭐 사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razor 할 때 뒤에 뭐가 오면은 그 소리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장애물의 형태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. 없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내면 돼요. raise 이렇게. 이게 발음 기호 분석이다라는 거예요.
발음 기호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확인을 해서 그걸 합쳐서 소리를 만드는.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려면 이거를 하나하나 잘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, 그죠?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는 순간에 장애물의 형태가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. 가만히 있어봐. 사운드는 혀를 어떻게 하라 그랬지라고 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. 이거 기호를 봤을 때 이미 혀가 말려야 돼.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. 그래서 그 시즌 3에 있는 그 영상들 개별 발음 기호들 분석한 걸 좀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평상시에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. 소리를 내야 돼.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방법밖에는 없다. 마지막으로 제가 시즌 5를 하면서 발견했다기보다는 알아낸 그 발음 연습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구글 번역기라던가 파파고라던가 뭐 이런 그 번역기가 있잖아요. 보시면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. 시즌 5에서는 파파고를 썼는데 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는 이 구글 쪽이 나은 것 같아서 오늘 구글 번역기로 예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마이크 표시가 있잖아요. 그거를 누르면 rai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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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ce, lays, raise, raise, race, 레이스, 레이스, 레이즈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제가 중간에 좀 소리를 바꿔봤잖아요. 뭐 레이스, 뭐 레이즈, 뭐 이렇게 레이스 이런 식으로. 내가 레이즈라고 정확히 발음을 했을 때 얘가 인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좀 그 확인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아직 100%는 아니에요. 파파고보다 구글 쪽이 조금 인식률이 높긴 하는데 얘도 거의 지금 100%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뭐 얘기했는데 계속 못 알아들어 좌절하지 마시고 구글이 잘못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냥 그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할 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간만에 발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해서 말도 길어지고 좀 중구난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어떻게든 좀 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강좌를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